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주요 도시를 제외한 일부 지역에서 뒤늦게 확산세가 거세지며 백악관이 위험도시를 뜻하는 이른바 레드존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3차 재확산을 앞두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채은 기자입니다. 어제 월드오미터가 집계한 미국 내 일일 확진자 수는 6만 4천여 명. 하루 신규 확진자가 평균 7만 7천 명에 달했던 2주 전과 비교해 확산세가 누그러진 모습입니다. 이처럼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주요 대도시들은 코로나19 정점을 지나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이를 제외한 일부 다른 주에선 뒤늦게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플로리다와 아칸소, 오리건과 몬태나주의 경우 하루 사망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백악관의 코로나19 태스크포스팀은 그동안 바이러스 분포도가 동부와 서부 해안가를 중심으로 집중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외 지역의 사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Is that we're starting to see in Ohio, Kentucky, Tennessee, Indiana, that inkling of a percent increase of cases that are positive.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며 백악관은 레드존을 기존 18개에서 21개 주로 확대했습니다. 레드존은 지난 일주일간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 발생한 코로나19 위험 지역을 뜻합니다. 레드존에 포함될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대부분의 업종이 문을 닫게 되는 등 사실상 봉쇄령 발령이 권고됩니다. 지난 14일에는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텍사스와 애리조나주 등 18개 주가 레드존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미주리와 노스다코타, 위스콘신 등 3개 주의 확산세가 거세지며 어제 레드존에 추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3분의 1이 넘는 지역이 레드존으로 지정된 가운데 미 전역 곳곳에 코로나19 확산 바람이 불며 3차 재확산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이 코로나19 대처에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미 방역당국 최고 책임자가 방역 실패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레드필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코로나 초기 대응에 실패했냐는 질문에 그렇다, 실수들이 있었다며 우리는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미국이 유럽에서 닥쳐올 코로나 위협을 인식하는데 늦었다는 점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유럽의 위협을 깨닫고 유럽으로의 여행을 봉쇄할 무렵 이미 매일 6만 명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돌아온 지 2, 3주가 지나서였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확산으로 2월 2일 중국 여행객을 차단했지만 유럽 여행 차단 조치는 3월 13일이었습니다. 최근 CDC는 3월 8일부터 이미 뉴욕시에서 코로나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잘못을 인정할 건 인정하지만 미국 내 확산 일부는 중국 탓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코로나 초기 중국에 미국 과학자들을 보내려 했으나 중국이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도 알렸습니다. CDC는 코로나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느껴 초기 대응에 나섰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CDC는 일주일 내 과학팀을 중국에 보낼 준비가 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코로나 초기 과학팀이 중국으로 갔다면 위험한 바이러스의 정체를 파악해 대비했겠지만 중국 정부의 입국 금지 조치로 바이러스를 파악하는 데 늦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코로나와의 힘든 싸움이 이어지고 있지만 결국 이길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코로나 누적 확진자 450만, 사망자 15만 명을 넘으면서 코로나를 방관했다는 책임에서 CDC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덕에 유명해진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일부 의사들이 직접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떠돌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월요일 워싱턴 연방대법원 앞에서 의사 20여 명이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아메리칸 프론트라인 닥터스라는 단체 소속 의사들은 영상에서 코로나19 치료제가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미 수백 명의 환자들을 치료했으며
수많은 의사들이 이 약을 복용하고 있고 별거 아닌 코로나19를 놓고 미디어에서 공포감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순식간에 2천만 뷰를 넘어서며 화제를 모았지만 곧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킨다는 비난이 쏟아지면서 유튜브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들이 일제히 영상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프닝으로 끝날 듯 보였던 논란에 다시 불을 지피고 나섰습니다. I was very impressed by her. Know nothing about her. I had never seen her before, but certainly you could put her up and let her have a voice. So what they did is they took down their voice. Now, they seem to never take down the other side. They only take down conservative voices. It's a shame. And with hydroxy, all I want to do is save lives. I don't care if it's hydroxy or anything else. All I want to do is save lives. If we can save lives, that's great. Now,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그 약을 복용한 당사자며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말라리아 약이 코로나19 치료에 효험이 있다고 믿는 사람 중 한 명이며 주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 식당의 실내 영업이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을 영구화하고 맨해튼 상업용 렌트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 외식업과 소상공인을 돕는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제2사 뉴욕 KBTV 이창원 기자입니다. 맨하탄 상공회의소는 뉴욕시 소상공인 돕는 방안에 대한 제안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6월부터 시작돼 오는 10월까지로 예정된 뉴욕시 야외 식당 운영 계획을 영구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현재 경제 재개 4단계 중으로 대부분의 업종이 운영되고 있지만 식당은 픽업 딜리버리 서비스와 함께 야외 테이블에 한해서 식사 제공이 가능하지만 모든 식당들이 이에 적합한 상황은 아닙니다. 맨하탄 코리아타운 내 한인 식당들은 야외 영업으로 활력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간 모든 지원책에서 소외돼 왔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지금 매상이 한 7% 정도나 될까요? 네. 투고를 하고 그다음에 또 앞에 뭐 한 6자리 2인용 6자리 하고 하니까 너무 난감하고 앞이 안 보이고 앞이 깜깜하네요. 또 다른 제안은 96스트리트 이남 맨하탄만 적용되는 상업이용 렌트세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상점들은 렌트의 4% 가선세를 부과받는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이를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보고서는 또 뉴욕시가 식당 등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벌금과 각종 수수료를 개정할 것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일부 벌금의 경우 유예 기간을 주고 합리적이지 않는 경우는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종 통계에 따르면 6월 렌트를 납부한 사업장은 19%에 불과하며 뉴욕시 실업률 또한 20%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한국인삼공사 정관장 미주법인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 직장인들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캠페인은 Back to Work, 정관장이 다시 뛰는 당신과 함께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진행 중입니다. 5월부터 일터로 복귀하는 한인 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관장 제품 에브리타임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CBB뱅크 본사와 대상아메리카에서 2차례에 걸쳐 행사가 열렸는데 현장에는 무인 테이블이 설치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일상을 주제로 한 금연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외식을 하기도 쉽지 않은 요즘 시대를 뉴노멀이라고 합니다. 소셜미디어로 여행을 떠나고 외식 대신 투고나 배달 음식이 각광받는 세상. 가족과 집에서 보내는 일상의 소중함은 뉴노멀이 가져다준 긍정적 효과이기도 합니다. ASQ 한인금연센터는 뉴노멀 시대를 맞아 완전히 달라진 일상을 강조하는 금연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연 상담은 무료이며 금연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무료 니코틴 패치도 제공합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